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상반된 팍스뉴스와 CNN 조사에서도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경합지들에서 동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박빙 승부가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어 누구도 승자를 예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11월 5일 선거에서 이제 피니시 라인 결승선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좀처럼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대 경합지들 가운데 많으면 하루에 3군데씩 강행군하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We have an opportunity in this election to turn the page on a decade of Donald Trump trying to keep us divided and afraid of each other. We can turn the page forever on this failed and corrupt administration. 해리스 후보는 10년이나 지속된 트럼프의 분열과 갈라치기 시대를 끝내고 새 세대 새 리더십으로 페이지를 넘기자며 세대 교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실패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를 끝장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면서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유의 쇼맨십을 발휘해 청소부 복장으로 트럼프 쓰레기 트럭에 올라타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쓰레기로 표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하는 동시에 쓰레기 정치를 치우겠다는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Crooked Joe Biden finally said what he and Kamala really think of our supporters. He called them garbage. My supporters are far higher quality than Crooked Joe or Lion Kamala. 이에 맞서 해리스 후보는 하루에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을 3곳이나 강행군하며 여성과 젊은 층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Unlike Donald Trump, I don't believe people who disagree with me are the enemy from within. He wants to put them in jail. I'll give them a seat at the table. 하지만 선거일을 목전에 두고도 친트럼프 성향의 팍스뉴스와 친해리스 성향의 CNN 방송이 동시에 경합지 승부에서 동률 또는 1포인트 차이의 접전을 지속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정말로 승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친해리스인 CNN은 최대 경합지 펜실베니아에서 두 후보가 48% 동률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에 비해 10월 28일 현재 블루월 3곳 중 2곳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다수 앞서고 있는데 미시건에서는 48대 43 5포인트 차, 위스콘신에서는 51대 45% 6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친트럼프인 팍스뉴스는 28일 현재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50대 49%로 1포인트 차 우세를 보이고 있고 미시건에서는 49% 동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주인을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펜실베니아에서는 정반대 성향의 CNN과 팍스뉴스가 사실상 동률 접전이라고 보도하고 있어 누가 차기 백악관 주인이 될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로서는 펜실베니아만 이기면 미시건과 위스콘신 등 블루월 3곳 승리로 매직 넘버인 270명에 도달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펜실베니아만 이긴다면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중 한 곳, 애리조나와 네바다까지 차지하면 271명으로 역시 대통령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1월 5일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불안 등 후폭풍을 우려한 많은 미국민들이 11월 휴가 일정을 취소하거나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이들의 폭동이 예상되는 여행지에서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입니다. 선거 불안으로 미국인들의 여행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대선 이후 있을 11월의 휴가에서 잠재적인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여파 등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11월 휴가를 앞두고 휴가 일정, 출장 일정 등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 CEO 에드 바스티안은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거 전과 후에 약간의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폭동이나 약탈 등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번 11월 휴가에는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행 사이트인 베케이셔널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4%는 누가 당선되는가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미국 여행을 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약 4분의 1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출될 경우에만 집에 머물겠다고 답했고 16%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경우에만 여행을 보류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24%는 결과에 관계없이 머물겠다고 답했고 약 36%는 결과가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론조사는 밝혔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여행 관리 회사 나반의 대변인인 켈리 소더론드는 고객과 대화할 때 여행할 때 안전을 유지하는 관리 의무가 우려사항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번 11월 휴가에 여행을 갔던 포틀랜드에 거주하는 한 가족은 올해는 다르다며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것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불안함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통안전청 대변인은 이러한 고조된 글로벌 위협 환경을 항상 경계하고 있다며 연방항공보안관은 모든 우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여러 계층의 보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의 10월 일자리가 4년 만에 최저치인 12,000개 증가에 그쳐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10월 일자리 12,000개 증가는 전문가 추정치 11만 3천 개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허리케인과 노동 파업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나 11월 지표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 미국 노동시장은 허리케인과 파업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적은 1만 2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금요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전문가 추정치 11만 3천 건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이며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고용지표는 허리케인 밀튼과 헬렌, 그리고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의 보잉 기계공 파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실업률은 4.1%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10월에만 4만 6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는데 노동통계국은 이는 운송장비 제조 부문의 파업 활동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보잉의 약 3만 3천여 명의 노조 기계공이 9월 초부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8천 개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1년간 나타난 월 평균 2만 개의 일자리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발표에 앞서 최근 허리케인과 보잉 근로자들의 파업이 10월 노동시장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허리케인 헬렌과 밀튼은 지난달 남동부에서 약 7만 개의 일자리를 감소시켰을 것으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추정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보잉 파업과 항공우주 부품 제조업체인 텍스트론과 힐튼 호텔에서의 소규모 파업으로 인해 약 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에라 캐피털의 CEO 에릭 로버츠는 허리케인 밀튼과 헬렌의 파괴적인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 속도가 왜곡되었고 대규모 직원 파업으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고 말하며 두 가지 모두 아직 경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몇 달 동안 충격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고용주들은 고용을 줄였지만 근로자를 유지하고 임금 상승과 소비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평균 시간당 소득은 9월에 0.3% 상승한 후 지난달 0.4% 상승했습니다. 임금은 9월에 3.9% 상승한 후 10월까지 12개월 동안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 7% 안팎으로 다시 복귀해 미국 부동산 시장의 해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택모기지 이자율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국채수익률과 연결돼 있는데 고용시장이 열기와 냉각으로 크게 엇갈리고 대선 불확실성까지 겹쳐 당분간 불안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모기지 이자율도 내려가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을 앞당길 것이라는 일반의 기대와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0년 고종모기지 이자율이 9월 18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6%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10월 말에는 다시 7% 안팎으로 복귀했습니다. 30년 고종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10월 31일 현재 프레디맥의 종합평균에선 6.7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8월 1일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가 매일 조사하는 모기지 이자율은 31일에 7.09%까지 올라갔습니다. 30년 고종모기지 이자율은 9월 18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대폭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을 때 6.09%까지 내려갔으나 더 이상의 하락 없이 오히려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9월의 고용 열기로 기준금리 인하가 스몰컷으로 단행될 것으로 간주되면서 모기지 이자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미국민들도 다시 주춤해지고 더 기다리려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9월의 기준금리 판매는 연율로 384만 채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모기지 이자율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미 재무부 국채의 10년물 수익률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에 기준금리를 0.5%나 대폭 인하하면서 오는 11월 7일과 12월 18일에는 0.25%포인트씩 스몰컷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커져 투자자들의 열기를 식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9월 고용지표에서 25만 4천 개나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 열기를 보이면서도 물가 진정은 지속되자 스몰컷 가능성이 굳어져 국채 10년물 수익률과 이에 연동된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10월 고용에선 일자리를 12,000개 늘리는 데 그치는 급속 냉각을 보여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0월 고용 급냉으로 기준금리 인하폭을 확대할 수도 있으나 이번 고용 냉각은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에 따른 것이어서 스몰컷 인하 가능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율 불확실성에다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를 지켜보고 기준금리 인하폭, 주택모기지 이자율, 나아가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 시기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9월에 2.1%로 더 진정되며 연준 목표치 2%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주거비 등을 나타내는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2.7%에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정책 결정 시 적용하는 PCE, 즉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9월에 2.1%를 기록해 연준 목표치 2%에 거의 도달했다고 연방상무부가 31일 발표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이 미 전역에서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며 지출한 PCE 물가는 9월에 전달보다 0.2% 올랐고 전년에 비하면 2.1%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8월에 2.3%보다 0.2포인트 더 진정된 것입니다. 상품 가격은 전달보다 0.1% 내렸고 에너지 가격은 2%나 떨어졌습니다. 상품 가격은 최근 5개월 중에 4개월이나 물가 진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거비는 전달보다 0.3% 더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는 주거비 등을 산정하는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9월에 2.7%로 전달과 똑같은 인상률로 제자리했습니다. 코어 PCE가 제자리함에 따라 미국민들은 모기지나 렌트비 등 주거비가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어 물가 진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름 앞서 발표된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9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2.4%로 진정된 바 있습니다. 9월의 개인 소득은 전달보다 0.3% 늘어난 반면 개인 소비 지출은 0.5%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번 돈보다 더 많이 쓰는 소비 지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번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 소비 지출이 전체 경제 성장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건전 성장을 지탱해주고 있으나 개인 가계부채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루 전날 발표된 미국 경제의 3분기 GDP 성장률은 2.8%로 호조로 꼽히는 3% 성장에 거의 근접해 있어 향후 12개월 안에 불경기를 겪을 우려를 불식시켜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석 달 동안 미국민 소비자들의 지출은 3.7%나 급증해 미국 경제의 건전 성장을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면 가구당 최대 14,000달러까지 즉석 할인받는 홈 에너지 리베이트가 마침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9개 주에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어 10개 주와 워싱턴 DC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곧 시행에 들어가고 8개 주는 심사를 받고 있으나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22개 주는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늦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대다수 고대하고 있는 홈 에너지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마침내 주별로 시행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홈 에너지 리베이트는 냉난방 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가구당 14,000달러까지 리베이트로 즉석 할인받아 사실상 무료로 전기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연방에너지부는 10월 말 현재 9개 주에서 홈 에너지 리베이트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9개 주는 서부에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뉴멕시코, 그리고 동부에서 뉴욕, 로드아일랜드, 메인주, 중서부에서 미시건과 위스콘신 등입니다. 이들 주 거주민들은 주정부 에너지부에 문의해 구체적으로 리베이트를 어떻게 적용받는지를 파악하고 히트펌프는 8,000달러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고 다른 가전제품을 합해 가구당 14,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 10개 주와 워싱턴 DC는 연방정부로부터 신청서를 승인받아 곧 추가로 홈 에너지 리베이트 플랜을 가동하게 됩니다. 이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11개 지역을 보면 동부에선 워싱턴 DC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 중서부에선 인디애나, 미네소타, 서부에선 워싱턴주와 오레건주, 그리고 하와이 등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해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고 있는 지역은 8개 주로 펜실베니아, 뉴저지, 커네디컷, 델라웨어, 웨스트버지니아, 일리노이, 테네시, 플로리다 등입니다. 그러나 버지니아, 메릴랜드, 텍사스 등 22개와 괌, 푸에르토리코 등 5개 미국령 지역 등은 초기 자금만 받아 풀펀딩 신청서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직 접수하지 못하고 있어 실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홈 에너지 리베이트는 매년 세금 보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과는 달리 제품을 구입할 때 즉석에서 할인받아 싸게 사거나 아예 한 푼도 추가로 내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려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펠팩스 카운티의 중위 가계소득은 13만 4천 달러인데 150%인 20만 1,000달러 이하의 소득 가정이면 최대 14,000달러까지 에너지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의 80% 이하이면 사려는 제품 가격의 100%를 즉석 할인받을 수 있고 80에서 150% 사이 소득자이면 비용의 50%를 상한선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리베이트에서 가장 비싼 냉난방 겸용 전기 히트펌프를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새로 구입할 경우 시중 가격이 8,000달러 내지 35,000달러나 됩니다. 이때 저소득층이면 비용의 100%를 적용받되 최대 8,000달러까지 리베이트로 할인받게 됩니다. 중위소득의 80에서 150% 사이의 중산층이면 가격의 50%만 적용받고 최대 8,000달러까지 리베이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히트펌프는 대략 16,000달러짜리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히트펌프 이외에도 전기 패널을 교체하면 최대 4,000달러, 전기선 교체 시에는 2,500달러, 히트펌프의 워터 히터일 경우 1,750달러, 창틀이나 문틀, 인슐레이션 등으로 보온 효과를 보게 되면 1,600달러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인덕션 스토브와 세탁기, 드라이어 등을 구입할 때에도 최대 840달러까지 리베이트를 적용받게 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전기 가전제품으로 바꾸는 경우들을 합해 가구당 최대 14,000달러까지 리베이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항공편과 수화물 등이 지연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연방교통부는 11월 성수기 휴가를 앞두고 비행기 환불 정책을 개정하고 항공편이나 수화물 장시간 지연 시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진 비행기 지연, 수화물 지연에 있어서 막막하게 대기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발효된 연방교통부 새 항공규정에 따라 환불에 대한 기준이 낮아졌으며 고객 환불은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환불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지연됐거나 서비스가 불충족됐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현금이나 원래 지불 방법으로 즉시 티켓 구매 가격의 전액으로 환불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선의 경우 3시간 이상 지연, 국제선의 경우 최소 6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또한 항공사가 항공편의 출발 또는 도착 공항을 변경하거나 환승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시간의 범위에 관해서는 대부분 항공사에서 시간 범위가 달랐으나 명확한 시간 범위로 통일됐습니다. 또한 수화물 지연에 관해서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수화물이 12시간, 또한 국제선의 경우 15시간에서 30시간 이상 지연되면 여행객은 수화물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는 항공사가 수화물을 분실했을 때 지불한 수화물 수수료를 환불할지 여부는 항공사에 달려 있어 환불받지 못하는 억울한 승객도 많았습니다. 항공사는 이제 라이브 채팅이나 전화 지원을 통해 24시간 내내 실시간 고객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항공사의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면 서비스 비용을 환불받을 자격이 있으며 특정 좌석을 선택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지만 다른 곳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항공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성수기 휴가 시즌을 앞두고 연방교통부는 항공규정을 개정했는데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고 받기 위해 항공사 웹사이트에 검색하여 방법을 찾고 추가로 디지털 서류를 작성하거나 때로는 전화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앤 것입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 경제 3분기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8%로 발표돼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는 미국 경제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3.7%나 급등해 예상을 웃도는 성장 탄력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파워풀한 퍼포먼스,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2.8%를 기록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30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 2.8%는 2분기의 3%에 비해 약간 둔화된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2.6%를 웃돈 호성적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냉각되기 시작했다는 일반적인 관측에도 급속히 냉각되지는 않고 건전 성장률로 꼽히는 3% 안팎에서 호조를 유지해 강한 탄력,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호조를 보인 것은 미국 경제 성장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3.7%나 급등한 덕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지갑을 얼마나 여느냐에 달려있는 내수 경제인데 3분기에는 3.7%나 급등하며 전체 경제 성장률을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시켜줬다는 뜻입니다. 3분기 석 달 동안에는 이와 함께 수출입도 급증해 높은 경제 성장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 달 동안 미국의 수출은 8.9%나 급등했고 수입은 11.2% 대폭 올라 활발한 교역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경제 성장률은 1분기에 1.6%로 저조했다가 2분기에 3%로 급등한 데 이어 3분기에 2.8%로 선방하며 호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률 호조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불경기에 빠질 우려를 거의 불식시켜주고 있습니다. 11월 5일 선거일 전에 나오는 주요 경기 지표 가운데 전체 경제 성장률이 호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31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PC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11월 1일에는 10월 고용 성적이 발표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물가 진정과 고용 및 성장 호조로 탄력과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격 무기를 다소 무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대 경합지들의 유권자들은 여전히 물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각국의 전문가들과 한인사회 그리고 탈북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하는 글로벌 전략특별위원회 워싱턴 컨퍼런스가 29일부터 개최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태용호 민주평통사무처장은 역대 대한민국이 북한 당국과의 통일을 지향해왔다면 이제는 북한 주민과의 통일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등 국제연대가 중요하다는 통일 전략을 전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을 한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로 선긋고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길을 폭파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 전략을 다르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해 29일부터 31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관한 글로벌 전략특별위원회 워싱턴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29일 전날 탈북 외교관 출신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영호 사무처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존에는 민족 간의 통일 전략을 내세웠다면 이제는 북한 주민이 통일의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통일 대화를 안 하겠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북한 당국은 그럼 안 하겠다면 이제는 북한 주민과 직접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통일 요건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통일의 주체가 지금까지는 남북한의 정부 당국이 통일의 주체였어요. 지금은 통일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주민입니다. 주민. 이게 대단히 달라졌어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전쟁으로 이끄는 적화통일, 군축협상이 아닌 대한민국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통일뿐만 아니라 핵 보유국가 미인정 등을 위해 국제연대와 지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고 하면서 국제공동체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내겠다고 하는데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니까 우리 혼자의 물론 이건 안 돼요. 동맹을 국권에서 북한의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확장 억제를 가지고 핵전쟁을 어떻게 억제를 해야 되고 하다니. 세계 각국의 전문가, 학자, 정책 입안자들을 초청하여 진행된 이 컨퍼런스는 전통적인 강연 및 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강연자와 참석자 간의 상호 질문과 답변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서 잇따른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 격차, 현실 격차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참석한 탈북민들의 목소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귀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인식의 격차, 또 현실의 격차를 극복해 자유와 기회를 찾아가고 또 기존의 경험과 인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기여를 하고 있는 탈북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귀한 자산입니다. 세대와 지역, 국경을 넘어서 자유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공동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민주평통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서 보다 창의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태용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민주평통은 29일부터 3일간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전략특별위원회 컨퍼런스를 갖고 새로운 통일 자문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호 사무처장이 28일 월요일 버지니아를 방문해 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태영호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이 이전과는 다름을 강조하며 남과 북의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 연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하나로 간다는 통일의 이제 지향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과 관련한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통일 문제를 논의할 당국자로서의 주체가 없어요. 태영호 사무처장은 또한 남북 통일을 위해 국제 공동체와의 연대와 지지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고 나가는 데서 국제 공동체와의 연대와 지지 확보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병문 글로벌 특위위원장은 각국의 전문가들이 통일 준비에 필요한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컨퍼런스의 목적이라고 말하며 통일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요즘 조직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번 그 컨퍼런스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고, zem적 봉황이라든지 어떤 그 연대 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거주에 돌아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실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그 컨퍼런스 목적입니다. 버지니아에 위치한 더 웨스틴 호텔에서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일간 열리는 글로벌 전략 컨퍼런스는 세계 31개국의 글로벌 특위위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 토의하게 됩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